말 그대로 100원? 이거밖에 안 나오는 데가 많아요. 문제가 있죠. 안 써보셨죠? 네, 저 그게 문제. 그게 문제입니다. 안 써요. 안 써. 디저트 무엇일까요? 선배 저 마라탕 줬는데 마라탕으로 말고 마라탕? 탕으로 줘요. 다른 진짜 배가 고파요 지금. 배고파요. 원래는 제가 중간에 다녀오려고 했는데요. 네. 배달을 시켜야겠군요. 아. 사장님을 위해. 지금 시키 지금 간단히 좀 시킬 수 있을까요? 뭐 드시고 있어요? 아, 역시 준비돼 있어. 네, 시킬게요. 역시. 아, 배달의 잠깐 민족 메뉴를 말씀 주시면 제가 빨리 3개 비교해가지고 어디 시킬지 골라보겠습니다. 저는 샌드위치. 샌드위치 좋아요. 샌드위치. 네, 저도 네, 샌드위치. 네. 배달 완료했습니다. 곧 올 거예요. 아 배달이 와요? 아니면 저희가 포장하러 갈까요? 배달로 시켰어요. 그래요? 네네. 포장하러 가도 되는데 요즘 포장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포장도 요즘에 수수료 생겨서 그냥 배달을 시키는 게 근데 요즘에 포장도 수수료를 받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포장 수수료를 내고 내가 걸어서 가게까지 가느니 그냥 배달을 시키자 약간 이런 입장이어서 요즘에는 오히려 배달을 더 많이 시키거든요. 포장 다들 이용하세요? 포장? 저는 포장보다는 이제 배달 저도 좀 시키는 편이다 보니까 사실 뭐 포장할 때도 있어요. 포장할 때 있는데 보통은 이제는 포장에 어플로 해서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전화로 해서 포장 같은 게 전화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하는 편이고 어플을 통해서 포장 수수는 잘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배달이랑 포장 어떤 거 많이 쓰세요? 저도 사실 거리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근거리는 어느 정도 운동 삼아 가서 포장을 하는 경우도 많고 이제 좀 멀다 싶으면 그냥 정해진 음식이 있으면 보통 배달을 많이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포장은요 원래는 이렇게 좀 배달비를 절약하고 쿠폰도 많이 주고 이러니까 좀 싸게 아끼려고 직접 걸어가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포장 수수료가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지금 포장 수수료가 생기고 있는데 지금 요교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좀 있었어요. 12.5%. 아 원래 네, 있었어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12.5%요? 네, 좀 많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없죠. 네, 계속적으로 이제 무료 서비스를 계속 하고 있었고, 포장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무료 서비스 1년을 더 연장하겠다고 밝힌 상태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본다 그러면 이제는 바로 이제는 배달의 민족인데 명목상은 있다라고 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사실 포장 수수료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제도가 좀 변하고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이번부터 좀 변화를 줬습니다. 그동안 사실 4년 동안 7차례 동안 계속적으로 지금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뭐 무료 서비스를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번 좀 서비스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한 6.8%의 포장 수수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달 이제 30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6월 30일까지의 가맹점들 아니면 그 점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계속적으로 무료 서비스를 가고요. 7월 1일부터 이제 신규 점포 신규 점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6.8%의 이제 수수료가 든다 이렇게 이제 공지를 한 상태다 보니까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이 이 생태계가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거를 이제 피부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아, 포장 수수료가 완전 부활을 하고 있네요. 네. 배달 쪽은 어찌 보면 이 구독을 하는 시스템, 배달비를 무료로 하는 쪽으로 아예 시장이 약간 정리되어 가고 있잖아요. 근데 포장 수수료는 이거 새로 왜 생겨나는 거예요? 그 사실 말씀하신 대로 배달이 무료가 되면서 매출액에 대해서 어떻게 이 배달 앱들이 좀 그 매출을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점인 것 같고 그 사실 배달료와 수수료는 다르거든요. 사실 수수료를 부과한다고는 하지만 수수료는 엄밀히 따지면 그 소비자가 내는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소비자에게는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는 없지만 이제 그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그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내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장도 굉장히 많은 빈도로 높아지고 있고 그 높아지는 빈도 상에서 이 포장에서의 매출을 어떻게 더 확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이제 포장 수수료를 좀 부과하기 시작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입장으로 보면 이 배달 앱을 쓰면서 배달도 하고 포장도 하니까 둘 다 늘으니까 좋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가게가 배달도 하고 포장도 하면 선택할 수 있으니까 좋고 수수료를 물리는 게 이상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사실 최근 기사 같은 걸 보면은 그 포장 중개 수수료 같은 것도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 앱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주문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수수료를 당연히 부과해야 된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은 편이기도 하고 또 이런 포장 수수료 같은 것들을 단순히 이제 배달 서비스들의 이익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좀 시스템으로 재투자하는 좀 시장 확대 차원에서도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좀 순기능으로 보시는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실제로 그 배달의 민족이 2023년 2월 데이터 제공한 것을 좀 보면은 그 배달만 하던 가게에서 좀 포장 서비스 도입했을 때 사실은 주문수가 약 15.6% 증가했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배달만 하는 가게랑 배달 포장을 같이 하는 가게의 주문수의 차이가 약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그 배달 앱 서비스도 많아지고 이용객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배달하는 인원에도 한계가 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라이더들을 좀 구하기 어려워진 점도 포장 서비스 자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좀 증가하게 된 이유로 만들어준 것은 아닌가라는 의견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솔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포장 수수료가 생기면 그냥 전화를 하면 그거 안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실상 이제 소비자들이 전화하면 좋겠죠. 그런데 실제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전화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다 앱으로 하시니까 소비자들의 선택은 앱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전화 받으면 좋아요. 그런데 소비자들의 선택은 플랫폼 3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앱으로 전화 주문을 다 하다 보니 이제 소상공인분들 어쩔 수 없이 그 앱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수수료가 우리한테 전가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하나 팔아와서 얼마 버냐 이거예요. 중개 수수료까지 내고 그 다음에 뭐 포장 들어온 거 포장 수수료까지 많이 낸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한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 엄마 아빠가 장사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다 이해하세요. 일반 소비자분들은 잘 이해 못 하시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장사한다 그러면 그 고충을 알거든요. 다 지금 고개 끄덕끄덕 하셨잖아요. 아마 다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전화를 받아서 주문을 받는 게요. 이 불편한 점 말고 더 그렇게 싫어할 리스크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통계가 안 나요. 그러니까 사실 플랫폼을 쓰게 되면은 주문 건수가 짝짝 키고 매출 딱딱딱 찍히고 내가 이제 사실상 이제 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주문 건수 같은 장부에 내가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몇 개 나갔다. 이게 또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일이 2번 되는 거거든요. 사실 편리하게 쓰고 계시지만 스스로 부담이 좀 부담되는 거는 맞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 들으니까요. 결국 이게 단순히 수수료를 넘어서는 엄청난 이런 효용이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이 포장 수수료가 없던 것도 아니고 요즘부터 있었던 것기도 하잖아요. 근데 배민이 한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이슈가 되고 반발이 생기는 걸까요? 플랫폼들이 수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딱히 이견이 있거나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들 아니시지만 배달 앱들이 아무래도 그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선택적 대안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는 결제 건마다 다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 아무래도 소상공인 분들에게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그런 불만에 대한 목소리들을 주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포장에 대한 중개 수수료는 이미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4월이었습니다. 이제 자율 규제로 해서 한번 이슈가 된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상 저는 플랫폼 3사가 이해가 되는 게 배달을 시킨다. 그럼 배달 플랫폼 비가 들잖아요. 중개 수수료. 근데 포장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배민 서비스 이용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고 그 플랫폼을 이용해야 되고 그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플랫폼 3사가 무료로 해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름이 잘못 지었다고 봐요. 포장 수수료. 그러면 사실상 포장은 내가 하는데 왜 수수료 떼어가? 이렇게 어감이 있거든요. 차라리 그냥 플랫폼 이용 수수료? 이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네요. 포장 수수료가 든다는데 이건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상 다른 플랫폼, 해외 플랫폼도 다 지금 수수료 들고 있습니다. 요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2.5%에 이제는 포장 수수료가 들어가고 유럽에 딜리버루라고 있죠. 12% 들어가고 조사해 보니까 뭐 동남아 쪽도 있습니다. 이제 그랩푸드란도 있는데 최대 15% 정도 포장 수수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버이츠도 있어요. 우버이츠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포장 수수료에 서비스를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6% 수준 수수료를 더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플랫폼 3사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이런 딜리버리 서비스 하는 데는 다 포장 수수료 지금 받고 있는. 그래서 저는 어감이 포장 수수료가 아니라 데이터 이용료 아니면 서비스 이용료 이렇게 좀 불러주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름 자체에 오해가 있네요. 그게 용어에 대한 해석을 사실 소비자분들이 마케팅 용어를 해석하시기가 굉장히 어렵긴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을 이용했을 때의 뭐라 그러죠? 죄송합니다. 이용료? 네, 플랫폼을 이용했을 때 내는 그런 비용 같은 걸로 대신 해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배달료가 별개로 그것이 혹시나 음식값이나 아니면 뭔가 서비스료에 조금 더 녹아드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그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플랫폼 3사들도 그래서 이제는 포장 수수료에 대한 반감이 좀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그만큼의 반대 급부로 서비스 효율성을 좀 높이자 해서 다양한 뭐 프로모션들,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감사해요. 이렇게 피드백 막 주셔서. 네. 이런 피드백. 네, 혜택. 그쵸. 네, 포장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가게 같은 경우는 이제 노출 반경을 더 넓혀줍니다. 한마디로 이제 포장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걸 난 하겠다 그러면은 노출 좀 더 잘 되게끔 이제는 플랫폼에서 좀 노출을 해주고 또 한 가지 이제 마케팅 비용을 이제는 좀 쉐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다 그러면 포장 할인 마케팅도 하고 있거든요. 포장한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비율을 이제는 좀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좀 캐시백을 해준다든지 이런 서비스도 지금 플랫폼 3사가 내놓고 있단 말이죠. 아까 전에 배달 시킬 때 보니까 네. 여기도 지금 포장 할인 하고 있더라고요. 오. 네. 포장 할인 하셨어요? 배달 시켰죠. 배달. 맞네요. 배달 시켜가지고. 어찌 보면 우리가 막 너무 횡포처럼 느끼기도 하다가 또 어찌 보면 이들이 그들 엄청 많이 덮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대표적으로 요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프로모션이 딱 들어갔는데 김밥 한 줄도 커피 한 잔도 요교 포장 7% 할인 프로모션. 이제 파격적이죠. 그래요? 네. 포장이 달라요? 그냥 뭐 김밥 한 줄도 해준다 이렇게 이제 프로모션을 이제 강력하게 지금 걸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요기 패스에 이제 1,000원 무제한 할인 프로모션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플랫폼 3사들이 결국에는 이게 소비자들한테 좋은 거잖아요. 이런 상생하는 프로모션들이 좀 조만간 계속 또 나왔으면 좋겠고 좀 나올 것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화 주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소상공인분들이 뭐 되게 선호하실 거라고 생각하시긴 하는데 전화가 사실은 놓치기도 쉽고 아무래도 이제 그 소수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요리하던 중에 전화를 못 받고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전화 같은 것보다는 약간 그 앱 같은 것들을 이용하시길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화를 한 이후에 오지 않으시는 분들에 대한 리스크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장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이제 앱을 통해서 주문하시는 걸 좀 선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전화로 주문하는 것도 그러면 불안하고 이제 배달 앱도 사실은 사장님들 입장에서 그렇게 선호하는 거는 아니면 공동 배달 앱 뭐 이런 거를 그런 것도 저는 광고하는 거를 좀 많이 봤거든요. 그쵸. 공동 배달. 예, 네. 공공 배달은 참 좋아요. 이게 보통 민간 플랫폼 3사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짜리 하나 시키면 정말로 몇천 원에 사실 배달 수수료가 들잖아요. 근데 공공 배달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요 보통 한 1% 됩니다. 그럼 뭐 오. 정말로 말 그대로 100원? 이거밖에 안 나오는 데가 많아요. 근데 문제가 있죠. 안 써보셨죠? 네, 저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안 써요. 안 쓰니까 콜이 안 오는 거예요. 장업자 입장에서는. 그러네요. 알려주면 쓸 텐데 아무도 안 알려줬는데. 홍보도 안 됐고 그래서 이게 소비자들이 콜을 해줘야 매출을 올릴 텐데 공공 배달앱을 내가 가맹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가입을 해도 콜이 안 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달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공공 배달앱. 그게 문제예요, 사실 공공 배달앱. 그래서 이게 좀 홍보도 되고 그다음에 좀 플랫폼 서비스가 좀 고도화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서비스인데 이게 알려지지 않는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공공 배달앱 자체는 이미 받는 것 자체가 너무 작으면 돈이 쌓이지 않고 프로모션도 못할 거 홍보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계속 이렇게 또 악의굴레에 또 빠지게 되는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공공 배달앱이 좀 수수료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처음 나왔을 때 좀 걱정하기도 했었거든요. 이 정도 수수료가 낮으면 약간 시장이 바뀌는 것은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30개 정도까지 늘어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한 10곳 중에 7곳 정도는 거의 하루에 주문이 한 건 들어올까 말까 하는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거의 10몇 개 이상이 지금 문을 닫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배달앱 자주 이용하는 그냥 진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공공 배달앱들은 확실히 그 서비스 규모가 작다 보니까 여기 안에 사실 가게들이 많이 없어요. 리뷰도 많이 없고 저는 배달 시킬 때 리뷰 진짜 많이 맞아. 보고 시키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그 말씀이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 다 대부분이 끄덕끄덕하는 거예요. 다 리뷰 보면서 네, 맞아요, 신청하는데 맞아요. 리뷰가 없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는 플랫폼 민간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뷰라든지 아니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단 말이에요. 사실 공공앱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도화되지가 않아요, 서비스가. 예, 이게 딱 소비자 맞춤형으로 딱 뭔가 이렇게 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공공앱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게 공공이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좀 아쉽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공앱 너무 좋거든요. 우리가 좀 쓸 수 있도록 여러분 시장님 좀 고도화 좀 해주십시오. 일단 공공앱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사실 좀 많이 좀 없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3사, 배달 3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 이제는 스스로가 없애고 사실상 이제는 구독 서비스로 가고 있잖아요. 고민님처럼 실제 이제는 배달 3사 다 쓰시는 분들은 글쎄요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구독료 3사 다 내면서 결국에는 하나를 선택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 하나를 선택할 건데 과연 그 하나가 누가 될 것이냐. 결국에는 누군가는 승리한다. 예, 누군가는 도태될 것이고. 예. 그런데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이 독점으로 가면 결국에 누가 살아남잖아요. 나중에 배달료 10,000원, 구독료 10,000원 그렇게 하게 됐을 때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때 택할 수 있는 다른 앱들도 없고 공공 앱들도 거의 안 살아있다면 제가 가장 바라지 않는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느끼시는 이 3사의 경쟁의 미래 어떻게 보시나요? 생각해보면 좀 더 시장의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느끼는 거는 요즘의 배달은 밥이 아니라 디저트까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탕후루도 배달이 되고 커피도 배달이 되고 요거트 아이스크림도 배달이 되는 세상이 열렸다 보니까 오히려 배달할 수 있는 음식들이 더 다양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배달 시장에는 조금 더 큰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코로나19라는 그 시기를 거치면서 사실 그전에는 절대 죽을 때까지 배달 음식을 시키지 않았을 것 같은 사람들도 배달을 경험하게 됐단 말이죠. 이걸 경험하지 않았던 세상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아마 다시 배달을 안 시키지 않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완전 동의해요. 그러니까 저는 배달 앱이 너무 익숙해진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어린 MZ 친구들도 전부 다 배달 앱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쭉 배달 앱을 쓰지 않을까. 그리고 미래까지도 제가 나이가 들어서도 이제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앱들이나 그런 서비스들이 계속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저는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 그러면 일단 경쟁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구독 서비스로 가면은 결국에는 한 회사만 전 살아남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는 본색을 드러낸다는 거죠. 구독료가 이제 올라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경쟁 상태로 계속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계속적으로 싸면서 치고받고 하면서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이제 효용이 높아지는 거죠. 결국 우리는 지금 배달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배가 아까 너무 전에 고픈데 완료됐다고 완료됐다고 지금 문자 와가지고 저희 앞에 가져오면 될 것 같거든요. 잠시만요. 왔어요? 와. 서비스 이게 다예요? 네. 네. 리비님 식성에 이거 모자란데요? 아니. 좀 안 돼요? 끝나고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디저트 시킬까요 디저트? 디저트도 좋긴 하죠. 디저트 아까 탕후루 말씀하셔가지고 사실 그거 아세요? 선배 저 마라탕 사주세요. 탕후루도요. 탕. 원래 어떻게 받아줘야 돼요? 원래요? 네. 그냥 그렇게 이렇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식으로 해주시면 진짜 몰라서 네, 이렇게 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멘트부터 디저트는 뭐 시킬까요? 선배 저 마라탕 사주세요. 마라탕 탕후루 말고 마라탕? 탕후루도요. 탕? 후루후루 후루루루 이거 집에 가야겠어 이제. 네. 어쨌든 끝까지 제가 탕후루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 끝나고 탕후루는 확실히 제가 사드리길 아니 약속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댓글을 받아들여서. 오늘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배달앱에 대한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씩 해주실까요? 이런 이야기를 밖에서 이제 전문가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질까요? 저도 배달을 시켜 먹을 줄만 알았지 사실 이 배달 앱에 대한 그런 소비자들이나 뭐 선주님들이나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입장까지는 몰랐는데 여러 방면으로 여러 시야로 볼 수 있게 돼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배달앱 플랫폼 3사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중요한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방송 보신 많은 분들도 플랫폼 기업을 잘 몰랐을 분들도 아마 이해를 좀 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나눠서 너무 기쁘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오늘 첫 회 에코스바 해보면서요 좀 배운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DS에 이렇게 큰 세상이 있는지 참 많은 지식을 채울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스타트를 이제 끊었으니까요. 자, 에코스바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고요. 다 같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와 안녕.